왜 그 주유소에만 유일하게 기름값이 좀 쌀까요? 그 주유소는 흙 파서 장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땅 파서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그 주유기 밑에서 원유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아버지가 만수르? 이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딱 닫는 주유소. 그 주유소 임대료만 해도 보통이 아닐 텐데 그 가끔가다 그런 의심을 해요. 왜 이러지?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집 근처나 아니면 사무실 근처에 좀 기름값이 싼 데를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거기에서 이제 기름을 넣곤 해요. 야, 그런데 이런 우리를 속인단 말이야? 이거 너무하는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한국 석유관리원이라는 데서 또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쭉 알아봤더니 매년 한 200건? 한 230건 정도가 이제 발각이 돼요. 뭐가 발각이 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름의 양을 속이는 데가 있고요. 둘째는 가짜 휘발유나 경유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워낙 또 이 한마당발 하잖아요. 그래서 쭉 알아봤더니 과거에 세녹스를 제조하고 판매하다가 이제 잘못돼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벌을 받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아주 리얼하게 들어봤습니다. 기름을 속이는 두 가지 방법. 첫째, 양을 속이는 방법. 주유기에 보면 항상 기름을 넣으면서도 이게 정확한 기름이 들어가는 걸까? 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잖아요. 저도 역시 의심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유기를 뜯어봤더니 주유기 안에는 보통 봉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인은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주유된 금액과 리터가 변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 그걸 건드려요. 그걸 어떤 식으로 건드리느냐? 특정 손님이 딱 들어오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유를 합니다. 주유를 해서 이제 더 넣어주게끔 돼 있고, 어떤 특정 손님, 물론 약간 어리버리하게 보일지 아니면 뭐 외제차나 고급차가 아닌 떵 차들을 끌고 올지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차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리모컨을 한번 딱 누릅니다. 요즘 또 IT 시대 아니에요? 아마 요즘은 리모컨이 아니라 핸드폰 어플로도 나왔을 거라고요. 어플을 딱 누릅니다.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1리터에 1,000원인데 1리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900ml나 뭐 800ml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리터당 100ml만 속여도 양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해가지고 돈을 세면 아주 짭짤한 결과가 나오죠. 이게 끊을 수 없는 마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유량을 속이는 분들이 아무나 보고 이렇게 리모컨을 누르거나 해서 주유를 막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속 반원들이 정기적이나 불정기적으로 계속 돌면서 주유를 하고 양을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내고 이러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럼 어떡하냐? 그 약간 어리버리하게 생긴 분을 찾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단골을 찾아야 돼요. 단골. 뭐 주유관리원이 뭐 정기적으로 와서 단골처럼 매번 가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쪽에 회사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분들은 거길 자주 가게 돼요. 그럼 그런 분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냐고요? 주유를 할 때 주유캡에다가 특정 표시를 해놓습니다. 제가 주유캡을 못 가져와서 약간 비슷한 증거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통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빨강색도 있고요. 빨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약간 투명색도 있어요. 이렇게 투명색 라벨을 주유캡에다가 붙여놔요. 그래서 주유를 딱 할 때 딱 봤는데 빨강색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단골 손님인 거죠. 걔네들한테 이제 총을 쏘는 거죠. 한 번씩 빵 하고 총을 쏘면 분명 만땅을 뭐 8만 원을 넣었는데 500km를 가야 되는데 요번에는 400km밖에 안 가는 거야.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요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는 내가 약간 손해보긴 하지만 내 차에 어떤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만 믿고 찾았던 주유소인데 그 친구들이 저를 이제 배신을 한 거죠. 단지 나는 좀 몇백 원, 몇십 원 싸게 사보자 라고 했지만 그 주유소는 저한테 거의 어퍼커트를 날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주유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짜 휘발유나 가짜 경유를 파는 주유소들이에요. 이 주유소들은 가짜 휘발유는 요즘에 거의 팔지 않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려면 거기에 신나가 들어가야 돼요. 뭐 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세녹스가 그 신어의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짜 휘발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이유가 기존에 세녹스 사건이 빡 터지면서 정부에서 야 세녹스 뭐 왜 그래? 신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나의 유통량을 우리들이 철저하게 조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신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있어야 가짜 휘발유를 만들죠. 물론 이 신나를 사서 가짜 휘발유를 만들면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나오죠. 차종에 따라서 그런 차가 있고 그렇지 않는 차량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연료 탱크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는 연료 탱크에 연료 모터가 연료를 이
엔진까지 뿜어줘야 되는데 그 연료 모터에 있는 특정 그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뒤에서 윙 소리는 나는데 안 돼요. 시동이 안 걸려요. 한참 셀로프 많이 팔 때 수출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죠. 왜? 시동이 안 걸리고 연료가 안 나오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키를 온하면 윙 소리가 약간 나요, 뒤에서. 왜 나냐면 연료 펌프가 연료를 밀어서 엔진 앞까지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라. 윙 소리는 나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럼 또 어디서부터인지 해야 되는지 다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찾다가 뒷좌석을 열어서 연료통 뚜껑을 다 까서 딱 들어보면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정비사가 아닌 제가 이제 이런 걸 알 정도면 거의 준 정비사가 다 된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이런 경우고, 그 두 번째로 이제 디젤에 대한 부분이에요. 디젤은 요거는 조금 얘기하기 뭐한데, 대형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디젤에다가 겨울에는 약간의 등유를 섞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게 시동이 겨울엔 잘 안 걸려요. 디젤 자체가 약간 수분 함량이 높기도 할 뿐더러 그 윤활 성분이 있는데 그게 파라핀이거든요. 그 파라핀이 우리 양초 있죠. 그 성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면 얘가 굳어버려요. 파라핀이 따로 분리돼서 굳거나 아니면 연료 라인에 있는 수분이 굳어버립니다. 가뜩이나 발화점이 낮아가지고 잘 불이 안 붙는 놈인데 이렇게 연료 라인이 굳어버리고 그러면 연료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유를 좀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힌트를 얻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래, 등유를 좀 더 많이 넣어보자. 몇 대 몇을 넣느냐? 거의 끝내줄 만큼 넣죠. 이렇게 등유를 넣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 등유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900원? 800원? 이거밖에 안 합니다. 금액 차이가 나니까 비율을 만약에 넓혀주면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죠. 이런 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를 먼저 아셔야 돼요. 휘발유의 경우는 연료 라인이 다 녹아버립니다. 연료 라인이 다 녹아버리고요. 디젤의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윤활 성분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최근에 나오는 CR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압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연료를 고압으로 해가지고 빵 때려줘야 되는데 이 고압에 관계된 고압 펌프나 인젝터 이 부분이 맛이 가게 돼요. 그러면 맛이 가게 되면 고압 펌프 같은 경우는 미니멈 100만원 넘게 들고요. 인젝터 같은 경우도 미니멈 40만원, 50만원씩 해요. 인젝터가 하나냐? 6기통은 6424, 240만원입니다. 인젝터만 240만원, 고압펌프 한 150만원, 그러면 한 400만원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참극이 발생을 하죠. 국산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외제차는 더 들어가요. 국산차는 이런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얘네들이 엔진이 튼튼하고 셉니다. 외국물 먹은 우리 외제차들은 또 이런 한국의 디젤을 딱 맛을 보는 순간, 가는 거예요. 이 치명타가 아무리 엔진을 잘 만들면 뭐합니까? 한국에 이런 환경을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게 이게 차량이 내구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제조사 워런티가 남아있는 보증기간 안에는 이런 일이 또 잘 안 생겨요. 보증기간이 거의 지나면 이게 빵 터지면 머리가 지진이 나는 거예요. 기름값 좀 아껴보려고 열심히 먼 데까지 다니면서 주유하고 왔는데 결국은 400~500만원 수리비가 빵 나오는데 과연 이게 내가 차를 관리를 잘 못했느냐? 무슨 문제인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언제? 그 주유소가 문을 닫았거나 주유소 주인이 바뀌었거나 영업정지 때문에 몇 달 동안 문을 닫았거나 이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돈에 눈이 멀은 거예요. 왜 몇 리터만 속여도 이게 한 달에 막 몇백 리터, 몇천 리터, 막 몇만 리터를 주유하다 보니까 이게 주머니 두둑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주유소가 워낙 많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부에서 기름값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따뜻했죠. 근데 이제는 자율 경쟁으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너 얼마? 1,000원, 너 얼마? 980원, 950원. 그러면 싼 데만 다 몰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싼 데를 찾고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주유소 수익이 악화되죠. 주인이 직접 주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요. 있잖아요. 미국에서 셰일가스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기름값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미사일 한 방만 쏴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 주유소 탱크 안에 싼 가격에 미리 사놓은 이 기름들은 기름값이 딱 올리자마자 기분이 째지는 거죠. 이런 일도 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거기다가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심지어는 주유소 알바 이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손을 대는 거죠. 그러면 안 걸리냐? 걸립니다. 왜? 헤이맨이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신고 건수가 늘어나겠죠. 보통 신고 건수가 적발은 1년에 한 230개, 250개 정도 되는데 평균 신고 건수는 한 2,0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조리나 비합리한 것들을 이렇게 신고를 빠바박 해줘야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 끝나고 당장 집 근처 주유소나 아니면 회사 근처 주유소를 의심해야 되느냐? 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요걸 아셔야 돼요. 서울 시내에선 되게 하기 힘듭니다. 서울 시내에서 만약 이걸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아주 머리가 아파져요. 왜냐면 거기 이제 권리금도 장난 아니고요, 보증금, 임대료도 장난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한 달 맞아버리면 그냥 그 주유소는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주유비가 비싸요. 서울은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주유소도 몇 개 없고, 그러면 주로 어디서 하느냐? 수도권이에요. 예, 주로 수도권이고, 또 하나 어디 강원도 쪽이나 경상도 쪽이나 아니면 서해안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놀러를 주말이면 되게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데들은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손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 단속된 데이터에 보면 그런 데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지방의 한적한 도로에 주유소에 장사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싸게 팔아야 돼. 그래야 장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게 팔지 않으면 맨날 팔이 날려서 팔이나 잡고 이래야 되는데, 서울에서 뭐 1,300원, 1,400원에 주유를 하던 사람이 딱 왔더니 싸. 이왕 내려온 김에 만땅 넣고 가자. 그래서 그런 데서 또 만땅을 많이 넣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장비나 건설기계들, 뭐 얘네들은 또 안전하냐?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장비, 포크레인이 기름을 넣어 또 이제 출애라에 상차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디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동주유차 있죠. 이동주유차에 디젤을 가득 싣고, 100% 디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득 싣고 이제 곳곳에 현장이나 뭐 토목을 하고 있는 산속이나 골짜기나 이런 곳에 디젤을 주유를 해주죠. 이 이동주유차가 만약에 속이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단속원들이 이동주유차 가는 걸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장비 역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처 방안. 첫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싼 주유소는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둘째, 자기가 주로 다니는 주유소인데 그 주유소가 어느 날 문을 닫아서 한동안 영업을 안 해. 그리고 또 갑자기 열어서 영업을 해. 이렇게 주인의 손바뀜에 심한 곳, 이곳은 조금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셋째, 여러분들이 주유를 하시고 항상 마일리지 리셋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만땅 넣었을 때 이 정도 간다. 근데 얘만 이상하게 여기 주유소 넣을 때만 얘가 조금 많이 못 가 라고 하면 이제 그 주유소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름을 주유하고 나서 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됐는데 엔진에서 잡소리가 좀 심해진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여러분, 기름값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속고 짜증 장난 아니죠. 하지만 이 영상 이후로 여러분들은 기름 때문에 속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헤이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